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권 교체 이후에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신규철 의원님이 나오셨는데 이제 지난번에 아주 컷오프 되셔가지고 컷오프죠? 경선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 당원 투표죠. 인심에서 이기고 아까 발표하셨죠? 당심에서 안 하셨나? 아니, 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예. 우리 신규철 임정민. 예. 신규철 의원님 아주 고생 많으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하남에 나오셨던 김항식 후보도 거기도 안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양천에 오경훈 우리 의원님 또 안 되셨고 우리 여기 헌정 포럼 멤버는 세 분이 안 되셨습니다만은 지방선거는 그래도 이만하면 아주 완승이라고 해야 안 되겠나 할 정도로 큰 성공을 거두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제 경기도 우리 이렇게 경기도 김은혜 지사가 경기지사에 당선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실패한 점과 또 거기에서 강용석하고 이게 통합이 됐느냐 어떠냐 이런 문제가 있겠는데 그런 문제가 지금 뜻대로 안 된 점.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다시 또 개항에서 살아가지고 국회로 들어와서 이제 무슨 장난할지 모른다 이런 문제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크게 봐서는 저는 완승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족한 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 교육감 문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거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많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감 선거라는 것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지만은 이 독선적인 자기 그 인성이 가장 많은 분들이 저는 교육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 이상으로 교육자는 절대 선을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쳐 본 그런 교단에서 본 평생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정치적인 타협이 잘 안 되는 직업 중에 대표적인 직업이 교육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경험상으로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어려울 거라고 봤는데 생각만큼 국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상당한 정도 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제적인 힘이나 정당 공천이든지 그런 강제적인 힘이나 또는 그 후보 3명들끼리 자기들 내부의 도덕적인 헌신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리 예견되어 있는 것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도 없다. 이건 앞으로 제도적으로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데 교육감 공천 제도 자체를 앞으로는 이제 없애야 되겠는데 이 부분을 이 과제를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국 교육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범대학, 교육대학 또는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독선적이고 아주 그 자기들 나름대로 직업적인 그 카르텔 이런 게 워낙 강하기 때문에 조영달 서울사대 학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이지만 그런 분들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교육은 자기들이 해야지 무슨 정치인이 교육에 왜 들어오냐 뭐 박선영이나 조전혁이 마찬가지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꽉 박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 분대로 또 그런 자기 스토리가 있어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지는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헌정 포럼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저는 오늘도 이제 저쪽 편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이제 양쪽 다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저쪽에 문재인 쪽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아주 오래된 개인적인 그런 뭐 동상관계나 또 운동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소식을 많이 듣는데 저쪽은 저쪽대로 이제 상당히 또 어려워져 있고요. 우리 한국 정치가 큰 전환기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탁월한 그런 자질을 많이 갖추고 있다. 그래서 다만 이분이 부족한 게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이 자리에 계신 선배님들에 비해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 정치 능력은 있지만 정치 경험은 매우 부족하다. 두 번째, 정당의 기반이 부족하다. 뭐 정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고 이런 게 한 번도 없잖아요. 정당 경험도 없고 정당의 뒷받침도 없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단체의 뒷받침도 없다. 이분이 뭐 민노총이나 뭐 노총 출신도 아니고 또 뭐 참여연대, 경실련 뭐 어느 쪽도 아니지 않습니까? 정교조도 아니고 언론노조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오직 검찰 공무원 뭐 이거 가지고 이제 해온 분이기 때문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조직적, 시민사회의 뒷받침 이런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인데, 사실 이 자유헌정포럼보다 더 크고 영향력 있는 거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들 생각할 때는 왜 우리를 몰라주느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사실 제가 볼 때도 이 자유헌정포럼은 가장 초장부터 우리 정영근 선배를 비롯해서 뭐 윤석열 벽이 되느냐 말이야. 뭐 심지어는 홍준표 가지고 되겠느냐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밀어주신 대표적인 조직이 이 자유헌정포럼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안 알아준단 말이죠, 이거. 그거 안 알아주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부분도 저도 이제 뭐 여러 선배님들보다는 몰라도 저도 나이도 좀 드니까 점점 안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나이 드니까. 그래서 은근히 이게 좀 삐치기 좋은 그런 나이에 와 있다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일은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산에 올라가도 뭐 젊은이보다 더 잘 올라가는데, 뭐 머리가 돌아가도 내가 못 돌아갈 게 없는데 뭐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가장 필요한 일을 내 나름대로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와 신뢰와 또는 여러 가지 경험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서 한다. 그 두 가지 원칙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헌정포럼은 그런 면에서 저하고 생각이 가장 같으시고, 또 저보다 뛰어나신 분들이 여기 다 많이 계시고, 온갖 이 카톡에도 들어보면 정보도 많고, 물론 그 중에 이제 아무리 쌀가마니를 갖다 놓더라도 그 안에 돌도 있고 미도 있고 이런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는 어디든지 똑같습니다. 정당에도 똑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이 자유헌정포럼이 그럼 앞으로 뭘 하면 좋겠느냐? 첫째, 대한민국 정치를 똑바로 가져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이 그거니까. 뭐 정치적 경험, 김영건 선배가 아무리 변호사지만은 정치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신 교수, 변호사가 제일 많네. 뭐 변정일 선배부터 다 똑같지만. 그래서 변호사면서 정치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 이제 자유헌정포럼에 모여 계시는 거 아니냐. 굉장히 소중하다 보고요. 그 다음에 정치와 선거 부분에서 남들이 가지지 않은 독특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계신데 이걸 어떻게 발휘할 거냐 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저도 요즘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방법이 많이 있다. 자유헌정포럼 정도 같으면 많은 방법을 구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제 시민운동. 시민운동도 보면은 좌파들은 지금 시민운동 조직이 많고, 지금 또 뭐 오늘부터 뭐 무슨 화물연대가 파업한다. 이게 뭐 노조다, 뭐 시민운동 단체다. 계속 합니다, 지금. 미 대사관 앞에도 가면 하고, 뭐 계속, 서울 시내 곳곳에 뭐 계속 떠드는데, 이런 시민운동을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바로 좌파 쪽의 시민운동과 대응해서 어느 정도까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대통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게 자칫하면 정치적 탄압이 될 수 있지만 민노총이 그럼 화물연대가 파업하면은 그럼 우리는 왜 파업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자유헌정 포럼에서 왜 파업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대표자 하면 난 면담합시다. 왜 파업하십니까? 오르면 나도 같이 하겠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폭넓으면서도 책임 있는 접촉, 컨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정한 컨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젊은 사람이 하지 나이 든 사람이 하느냐? 좌파 운동권에서는 나이 든 사람이 더 접촉을 많이 하고 더 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요. 그런데 이 우파 어르신들은 굉장히 고상해요. 그래서 엔간하면은 나는 뭐 산신령처럼 그냥 산에서만 놀지. 내가 그거 뭐 왜 그거 가느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지금 또 뭐 어떤 좌파든 우파든 간에 문제 있는 데는 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 왜 하느냐 이렇게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교육 부분에도 있고요. 문화. 제가 이번에 영화제도 하나 했는데요. 어제 조선일보도 보면 그 락스퍼 영화제에 북한에 10년 동안 덴마크 그 울리 라르센이라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무기 밀매하는 거 그거를 이제 찍어서 우리가 상영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도가 되는데 실제로 뭐 그 영화제 하는데 뭐 돈이 2억, 3억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 거의 안 들고 덴마크 그 사람도 초청하고 뭐 또 그다음 헝가리 사람도 초청하고 홍콩의 시대혁명이라는 영화도 상영하고 할 수 있거든요. 거기도 좀 여러 선배님도 하실 수 있는 분을 우리가 모셔서 하고 싶은데 할 사람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하자 그러면 안 해요. 나는 변호사 하던 친구들도 이제 쉬어야지 내가 뭐 그런 거 하냐고. 뭐 아예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뭐 기쁨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 이 시민 운동, 사회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영화, 문화, 그리고 윤리, 도덕도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꼭 국회만 하는 게 아니라 노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아주 고급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실력을 갖추고 경륜을 갖춘 분들이 나서셔서 하시는 거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볼 때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이죠. 이거는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내놓고 나는 하겠다. 이거는 뭐 꼭 윤석열을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래서 언론도 지금 잘못되는 거 많은데 개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자유헌정 포럼에서 우리가 팀워크를 가지고 당신은 이런 데 한번 기고를 할 필요 없느냐?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역할을 나누고 어젠다를 우리가 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와서 또 하는데 여기 워낙 이제 잘 나가시던 분이 돼가지고 앵간하게 해가지고는 성이 안 차는 거죠. 이거 내가 기껏 이런 것밖에 못하냐. 나는 뭐 적어도 총리를 하나 시켜주면 내가 멋있게 할 건데 또는 나는 뭐 최소한 또 공천 주면 국회의원을 할 건데 너무 이제 잘 나가시던 분들이 돼가지고 앵간한 거는 눈에 안 띄는데 이 좌파의 자유주의 배격 11훈이라는 그 모택동이 만든 자기 훈련의 지침 11조가 있어요. 그 중에 보면 자유주의 배격 11훈. 큰 일은 할 능력이 없고 작은 일은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지 않고 뒤에서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자유주의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딱
비판을 해요. 근데 우리는 우파에서는 서로 비판하는 것도 없어요. 뭐, 아이고, 네 일은 네가 하고 내 일은 내가 하지. 내가 왜 네 비판을. 근데 좌익들은 모여가지고 계속 비판과 자기 비판을 하잖아요. 계속 그걸 해요. 지금부터 비판 시간인데 이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토론을 해요. 그리고 일에 대한 토론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태도에 대한 것도 서로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게 너무 없이 네 팔 네가 흔들고 내 팔 내가 흔든다 뭐 이런 생각을 너무 가져서는 이 자유헌정 포럼이 조직적인 통합력과 그 발전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헌정 포럼에 지금 모여 계시는 지금 현재 300 몇 분이요? 360인데 저는요 어제 제가 어떤 모임을 또 하나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하자 이랬는데 36명도 없어요. 360은 고사하고. 그 요즘에 한 10명만 있으면은 우파 시민단체 중에 최대의 단체가 됩니다. 저 락스버 영화제 하는 거 저것도 10명이 안 돼요. 하는 사람이. 그 360명이면 어마어마. 그러다 다 국회의원까지 하고 요 뭐 잘 나가던 분이 많잖아요. 없어요. 그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잘 나가는 단체가 할 일이 없다. 저는 그래서 제가 이원창 선배한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그래서 이제 나는 뭐 이제 이야기할 것도 없고 뭐 그렇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라도 한번 하자 이래서 이제 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솔직하게 드리는데 여기서 해야 될 일은 정치와 국가 운영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으로서 해야 될 일도 너무너무 많고 잘하실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 할 일이 없다. 뭐 만나서 뭐 하느냐. 이거는 우리들 조직 운영을 조금 더 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보시면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윤석열을 도와주는 사람 중에 뭐 청와대 개방 축제 추진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가보면은 뭐 지금 대표는 물론 최재형하고 윤상현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저보고도 그거 뭐 좀 하자 그랬어요. 뭐 나도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 한다. 그러나 여러 군데서 지금 일은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는데 여기는 이 자체가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무슨 주제라도 잡아가지고 하면은 우리나라 우파 조직 중에서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해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사정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냐? 여기도 얼마나 견해 차이가 많은데 견해 차이가 많은 것 자체가 좋은 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많고 다르기 때문에 그만큼 서로 토론을 하고 또 너무 많으면 나눠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려가지고 또 실행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서 2명만 넘으면 그게 하나의 단체가 되고 조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저 정광훈 목사가 대표적으로 언론에 광고에 뭐 1,500 몇 개 단체 이런데요. 1,500 몇 개 단체 모여봐야 한 300명이 안 됩니다. 한 단체에 한 명은 고사하고 한 뭐 5개 단체 한 명 나올까 말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우파 단체 전체가 조직이 매우 취약한데 여기는 굉장히 강한 조직이고 굉장히 자원이 많은 조직이고 할 일도 많은 곳인데 안 된다. 하지 말고 집에 가자. 그게 아니라 꼭 좀 기운을 내셔가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